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24일 오후 4시 20분이고요. 이제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좀 해드리고 앞으로 좀 전략들 잡는 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는 시장에 대한 낙폭을 줬던 이유들부터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좀 떨어지고 시장을 좀 하락폭으로 이끌고 오늘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다 합쳤을 때 하락 종목이 약 2천 종목이 넘습니다. 2천 종목이 넘을 정도로 지금 하락한 종목들이 많고 있고요. 지금 상승한 종목들 또한 200 종목이 채 안 되고 한 170 종목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종목이 코스피 지수가 2.4% 하락을 했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3.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의 흐름들을 또 좋게 주다 보니까 조금 더 낙폭의 세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부터 우리 장의 하락들이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중화권에 있는 이제 중화권에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회수를 할 것이다 라는 조금 우려 때문에 하락들을 하게 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폴첸이라고 홍콩에 있는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재무장관이 이번에 재정 지출을 3천억 홍콩달러에서 2,576억 홍콩달러로 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좀 한 상태고요. 지급준비금도 지난해 대략 뭐 1조 홍콩달러에서 이번 연도 3월까지 9,027억으로 좀 낮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홍콩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걸로 인해서 유동성들이 좀 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정부가 이제 세금들을 좀 늘리고 걷어들이기 위해서 주식 거래세를 0.1%에서 0.13%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화권에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조금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은 지금 중화권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거 관련된 얘기들은 유동성 회수 관련된 얘기들은 2021년도 1월 달부터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1%, 뭐 0.몇 프로 하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봉 뜨다가 뭐 하락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조금 가중을 시킬 수 있었던 게, 미국하고 유럽 뭐 등등 여러 가지 선진국들에서 유동성을 대부분 좀 많이 풀어주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인색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기 상승 동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생각들 때문에 국내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동성하고 시장에서 자금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락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다행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2%까지 상승하기 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시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하락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경기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미국에서 얘기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지금 시장들을 조금 불안하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담을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구잡이 종목들을 다 정리할 시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1.6% 하락, 그 다음 대만 같은 경우는 1.4%, 중국 상해 지수가 0.8%, 홍콩 항생 지수가 이제 3%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8% 정도로 그냥 하락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들도 우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해준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이것도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500억가량 매도를 하다가 지금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우리 그동안의 장들을 생각해보면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력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1,000억, 2,000억 매수하더라도 당일 다 매도를 해버리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도 장 초반에 시초에 떠버리면 이것도 다 매도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들, 수급들도 그렇게 보면 별로 좋지는 않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수들도 보시게 되면 제가 핑크색 선으로 그어드리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지금 저점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을 계속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제 920포인트, 918포인트 선을 좀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낙폭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들이었고 그 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앞전에 있던 지지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294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텨줘야 우리가 박스피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을 방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하락폭을 2940포인트까지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폭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겠다. 가중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3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도 많이 가져온 상태고 3200, 3300, 3400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담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고 특히 테마성 종목으로 최근에 많이 흐름들을 주다 보니까 고점에 있던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공포투매 매물들량 공포로 던지는 물량들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신용이나 미수로 잡아놨던 물량들까지 털어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폭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얘기들이 294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올 때 얘기들이에요. 2940포인트를 끌고 내려올 때 개인들이 물량들을 털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새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이런 시장 얘기들 하게 되면은 지수 맞추는 사람 없다. 맞아요. 지수 얘기 예측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좀 전고점을 못 뚫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 없을까요? 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종목들을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뚫고 그냥 음봉으로 쫙 내려오게 되면은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나 미수 물량들 그냥 싹 정리 털면서 내려오고 공포 물량들 다 던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끌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낫지 여기서 찔끔 내려왔다가 전저점만 깨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그때 또 전고점 못 뚫고 또 떨어지고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결국 본다면 우하향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하향 틀고 있는 종목들 잡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자체가 우하향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우하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시장 주도주들이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망 좋은 종목들 그 다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나중에 갔었을 때 더 좋은 종목들 잡을 수 있고 더 낮게 잡을 수 있는데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만 자꾸 지금 시장 때 끌고 내려와 주니까 주도주도 끌고 내려와 주니까 그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략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294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는 저는 이제 금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왜? 계속 시장 질질 끌고 내려오면서 왔었을 때 더 좋은 단가 줄 거기 때문에. 단타 단기 종목들은 테마 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단기 급등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중장기 쪽에서 내가 좀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을 케어를 해주면서 단타로 수익 봤던 종목 그 다음에 스윙 중장기 종목들에 대한 멘징을 좀 시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잔량 남아있는 거 스윙 중장기 좀 10%, 20%, 뭐 30% 정도, 40% 정도까지는 들고 가도 되지만 현금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싸움을 길게 봐야 돼요. 하락장 요거 뭐 2, 3개월, 3, 4개월 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붙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3, 4개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그 다음 더 낮은 더 괜찮은 단가 잡아서 손실 없이 수익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쵸?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2940포인트를 깨지 않고 전저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박스권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 당장 내리라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안 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깨는 거.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장을 지켜본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3월 1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3월 2일부터 다시 장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자. 최소한 2, 3일은 지켜봐야 돼, 이제는. 우리가 단타 단기 급등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 나가면서 어차피 수익 구간이나 어차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런데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들을 미리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런 애들 수익 정리해주면서 내가 그동안 정리하기 힘들었던 애들 현금 확보해주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주도주들이나 아니면 시장들을 끌고 같이 올라갈 때 시장들이 올라갈 때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애들 먼저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단기 급등 테마, 그랬다가 내가 고점에 물렸던 애들, 그 다음에 내가 대응하기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들 2개를 잡고 대응을 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그 다음에 너무 힘들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을 내가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대응하는 거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들을 볼 때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2940포인트까지 저는 지켜보는 전략을 먼저 선택을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수급들이나 이런 자리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동안 개인들이 시장들을 많이 끌고 오고 개인들에 대한 힘들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개인들이 시장을 끌고 왔고 개인들이 매수해도 올라간다. 근데 최근 시장들은 개인들이 매수하면 떨어졌어요. 최근에 단기 테마들이 계속 도니까. 왜? 고점에 물리고 고점에 물리고 고점에 물리고 고점에 물리고 이런 테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상따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막 10% 20% 내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응들 그동안 안 했었으니까. 상한가 가면 다음날 상한가, 상한가 가면 다음날 급등, 이런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앞전에서는 2020년도 뭐 전에 시장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급등했다가 상한가 갔다가도 하락폭이 많아지니까 점점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장을 겪어보지 못했던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그다음 모두가 조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찾아서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을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단기간으로 하락은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이럴 때 혼란스럽게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내 종목 먼저 관리부터 해서 수익들, 그 다음에 내 계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더 길게 끄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